BTS 모르는 사람이 난 이 지구상에 있는지 몰랐거든. BTS 아니야 그랬더니 모른대. 방탄소년단 모른대 또. 아빠 발음이 구려서 그래. 다시 발음해봐. BTS. 아빠 뭐야, 창고 아니야? 아 여기 스튜디오야. 아빠가 스튜디오가 어딨어? 전국이 다 내 스튜디오지. 여기 경북 안동에 최화정이라는 곳인데 그 문중의 그 소유야. 최화정이 그 안방에 와 있어. 안방. 잠깐만 나 광고 하나 해도 돼? 뭔데? 꿈꾸는 여행자 임택입니다. 오늘은 이제 스페인 얘기 해야지, 그지? 스페인 얘기할 거야. 아빠가 21년 9월에 이제 스페인으로 출발을 했잖아. 바로 스페인으로 입국을 한 거야? 파리로 가서 하루를 잔 다음에 국경 마을인 비아리츠라는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어. 비아리츠 내려가지고 이제 당나귀가 있는 마을이 이름이 뭐였지? 그 이제 리짜라는 동네인데 한 번에 못 가고 이제 큰 도시에 가가지고 시외버스를 또 갈아타야 돼. 바스크 지방의 그 주도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에서는 산 세바스찬이 부르는데 거기는 도노스티아라고 불러. 일단 거기를 가서 거기에서 30분뿐이 안 걸려. 버스를 타는 그 시간까지 한 4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도노스티아를 들어가게 된 거지. 바스크는 좀 생소하거든. 그렇지. 뭐가 유명한데요? 이 이야기가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싫어하는데 바스크 지방이 스페인의 영토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바스크 사람들은 절대 자기들이 스페인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 지방색이 엄청 강한 거지. 말도 달라. 너 스페인 사람입니까? 그러면 No, I am Bastian people. 딱 그래.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스페인하고 달라? 근데 있잖아, 바스크가 아주 독특한 곳인데 근데 나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베개 좀 하나 갖다 등에 좀 대고 올게. 잠깐 기다려. 이거 좋다. 너도 내 나이 돼봐. 헤어질 때 아디오스 그러고 헤어지잖아, 스페인어로. 그 사람들도 마지못해서 아디오스 그래. 근데 바스크 말로 아디오스 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면 아고르야. 그래서 내가 아고르 이러잖아. 그냥 입이 쫙 찢어져.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 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바스크 말이 스페인 말하고 완전히 달라. 완전. 바스크 지방이 있는 동안은 바스크 지방은 아름답습니다. 바스크 사람은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스크 사람이죠?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예스. 그리고 좋아해. 그 바스크 지방 여행할 때 꿀팁도 되겠다. 그지? 꿀팁 중에 아주 개꿀팁이지. 도노스티아 거기는 뭐가 유명한데요? 도노스티아가 뭐가 유명하냐면 핀초스라는 얘기 들어봤어? 핀초스 음식 먹는 거. 아니. 밖에빵을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 썰어. 그 위에다가 뭐 해물도 올리고 고기도 올리고 치즈도 올리고 하몽도 올리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김밥 같은 그런 종류가 많은 음식이야. 그럼 돌발 질문. 스페인에 가면 타파스라고 있잖아. 타파스랑 핀초스랑 똑같은 거 아니야? 타파스가 뭐야? 그럼 핀초스 먹었어? 먹어봤어? 근데 핀초스가 가장 유명한 집이 하나 있대요. 내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거길 갔더니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근데 그래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좀 두려웠는데 거기는 그 사람들 코로나 하나도 안 따지는 거야. 그래서 옆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어. 근데 여기서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굴욕을 당했어. 아니 BTS 모르는 사람이 난 이 지구상에 있는지 몰랐거든. 너 BTS 아니야 그랬더니 모른대. 방탄소년단 BTS 그랬더니 모른대 또. 아빠 발음이 구려서 그래. 내가 다시 발음해봐. 다시 발음해봐. BTS. Do you know BTS? No? 야, BTS가 이렇게 사각지대도 있구나.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건 왜 그러지? 나네 나는. 근데 그 도시가 진짜 또 유명한 게 있다. 매년 도노스티아 영화제를 해. 그 도노스티아에서 잠을 자려고 했었는데 그때가 마침 그 영화제 날이야. 영화제 날. 카펫이 쫙 깔리고 거기에 이제 스타들이 막 내리잖아. 그게 바로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길 옆으로 쫙 이렇게 서 있더라고. 근데 아빠가 그 가운데를 걸어간 거야. 근데 사람들이 내가 이상하게 생겼잖아. 동양 사람이고 머리띠하고 뭐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약간 자기들이 잘 모르지만 외국에서 온 배우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잠깐 했던 것 같아. 왜냐면 그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날 찍느라고 난리가 나는 거야. 관종이 거기서도 이제 발견이 된 거네. 그렇지. 맞아. 스티아에서 그날 놀고 바로 리짜로 넘어간 거지? 그래서 이제 도노스티아를 먼저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하루를 자고 리짜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 영화제 때문에 숙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차를 타고 거길 그 마을을 들어간 거지. 그러면 그날 바로 이제 당나귀 농장으로 간 거야?
당나귀 주인이 이제 아리츠라는 친구인데 이제 당나귀 농장에서 당나귀를 주기로 한 날짜는 이틀 후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일찍 가버린 거야. 근데 이제 아리츠한테 연락은 안 했어. 그런데 이제 하루를 자고 이제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제 뭐 먹을 것도 좀 사러 가자. 그래가지고 시내 나가서 먹을 것도 사고 그러고 나오는데 갑자기 웬 차가 요란스럽게 쓰더라고. 끽 하고 쓰더니 문을 딱 내렸는데 내 이름을 딱 부르는 거야. 야, 택시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그게 당나귀 주인 아리츠인 거야. 길 가다 우리를 마주친 거야. 우리를 우연하게. 그 엘레나가 연락이 온 거야. 그 다음날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축제가 벌어지는데 축제가 옥수수 축제거든. 여행이라는 게 이렇게 뜻하지 않을 때 좋은 그런 그 추억을 만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지. 축제 끝나고 당나귀 농장으로 이제 간 거네? 거기서 호태기를 만난 거네? 그러면 호태기는 한국에서부터 결정이 되어 있었던 거야? 아니면 가가지고 이제 당나귀들 중에서 고른 거야? 협찬해주겠다 돼서 갔는데 갔더니 당나귀가 한 10마리도 넘더라고. 두 당나귀가 먼 길을 간 경험이 있대. 이미 한 100km 정도를 걸어본 경험이 있어서 하이라는 당나귀는 4살이야. 이 메스키라는 당나귀는 7살이야. 누구를 호태기로 만들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이는 가냘프고 약해. 메스키 결국 호태기지. 호태기는 힘도 세고 커서 처음에 다루기가 힘들 것이다 고민이 되더라고. 근데 그냥 그 어린아이가 가서 막 뽀뽀하고 쓰다듬고 막 그러는 걸 보니까 아 메스키를 데려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메스키를 호태기로 이제 만든 거지. 그러면은 바로 그날부터 이제 호태기랑 여행을 출발한 거야? 아니야. 그래서 이제 호태기를 데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친해지는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 일주일 동안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교제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배운 게 뭐냐면 줄을 잡는 요령. 줄을 손에다 감고 그러면 절대 안 돼. 갑자기 뭐 새가 날르거나 놀라잖아? 그러면 이 당나귀가 거의 1m 점프를 해. 그럴 때 그 손목이 떨어져 나가. 위험해. 그래서 이렇게 감으면 안 되고 줄을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져야 돼. 이제 그 고리 같은 데다 묶어놔야 되잖아. 밤에 잘라 그러면. 그럴 때 그 묶는 요령. 얘가 이제 걷다 보면 발바닥에 돌멩이도 박히고 뭐 똥도 차고 뭐 막 그러잖아. 요거를 청소해주는 그런 거 배웠어. 어떤 생활을 했길래 호태기가 아빠한테 마음을 연 거야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당나귀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열려있고 좋아하는 표정으로 하고 오는 사람에게는 다 머리를 내주고 귀를 뒤로 제껴. 오히려 아빠가 닫혀있는 거지. 얘가 뒷발질로 날 차질 않을까? 이빨로 물질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점점점 가면 갈수록 얘랑 나랑 이제 친해지는 거지. 근데 여행 떠나기 전에 테스트 여행 같은 걸 해봤나? 했지. 1박 2일로. 그게 그 트레킹하는 코스래. 그래서 그 코스를 이제 한 바퀴 돌았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스마트하냐면은 자갈길을 갈 때는 있잖아. 자갈과 자갈 사이를 정확히 밟아. 앞발을 디딜 때 머리에다가 다 기억을 하고 자기가 네 발을 어디다 놔야 되는지를 다 정하고 가. 아, 제가 여기 가면 길이 좋지 않을까? 저 풀 먹으면은 제가 배탈이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어. 아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잠은 아리층에서 잔 거야? 그 아리츠 농장에서 이틀을 자고 그 산에 건초 창고가 있어. 당나귀들이 잠을 자는 우리. 그리고 2층은 농기구 같은 거 보관하는 장소. 3층은 건초가 꽉 차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틀 밤을 거기서 자게 되는데 온갖 가축들의 소리가 다 들려. 창문을 딱 열었거든. 와, 그 피레네 그 아름다운 농촌 풍경이 쫙 나오는데 건초 창고에서 정말 이 유럽의 농촌의 제대로의 맛을 보고 그리고 정서를 느낄 수 있었다. 너무 좋았어. 그때 최고로 좋았어. 5성급이었네 5성급? 거의 5성급 내추럴 호텔이지. 본격 여행 시작하기 전에 신문에 나오지 않았었어? 어디 현지 신문? 현지? 아 그래 맞아. 거기 도착한 지 4일 정도 됐는데 신문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이 온 거야. 내가 그랬어. 어떻게 우리를 알고 여길 찾아왔느냐. 당신들 되게 이 지역에서 유명하대. 커뮤니티에 웬 중국인 2명이 어슬렁거리고 다니니까 주의하라고 나한테.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적응 훈련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게 된 거네. 출발을 하게 됐지. 그 마을에서부터는 떠날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시작하는 건 프랑스잖아. 스페인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용 말인 거야. 영업용 당나귀가 다른 나라에 가면 영업행위가 되는 거잖아. 당장은 갖지 못하고 아빠는 배낭을 메고 생장 피르포드라고 하는 그곳에서 출발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스페인 땅에 도착했을 때에서 우리에게 인계를 했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당나귀 호태기와 함께 790km를 이제 걸어가게 된 거지.
자, 여기까지. 아빠 그거 하나 해줘. 구독, 좋아요. 여러분 재밌으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